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과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한 울림이 있었던 한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인문교양 시리즈로 2018년도 샘터사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작가는 세상에 두려운 곳이라고는 없던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던 류승연 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거리에서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문점에 대해서 류승연 작가는 우리들의 시선이 그들을 거리에서 내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하나의 세상에서 공존해야 하는지, 함께 어우러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류승연 작가만의 논리를 알고 싶습니다. 류승연 작가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장애는 벼락같이 찾아온다라고 적고 있거든요. 신문사 선배와 사내 연애를 통해서 결혼하고 임신이 원하는 시기에 되지 않아서 인공수정을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7개월에 양수가 터져서 구급차로 분만실로 들어가 딸을 분만하고 잠깐 1분만 쉬었다가 출산을 시도했던 아들은 56분 후에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출산 과정에서 입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발달장애가 되었고 엄마는 장애 아이의 부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장애라는 두 글자가 벼락같이 찾아왔다고 류승연 작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한 사람의 삶에, 한 가정의 삶에 장애가 벼락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책을 출간할 당시 아들 동환군은 10살. 류승연 작가가 10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유독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 이 나라에서 장애가 있는 자식을 키우며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고 했습니다. 장애인과 어우러져 사는 것은 비장애인의 희생과 양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류승연 작가는 장애 부모로 10년을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류 작가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어드리는 집사, 저도 적잖이 강연을 다닙니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행해야 할 강연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류승연 작가님의 사례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공유하는 내용은 극히 일부이지만 엑기스를 뽑아서 함께 공유해 보고요. 그 첫 사례,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도록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아직까지 서로가 낯섭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 간의 사회적 관계나 규범 등이 낯설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낯선 행동과 소통 방식이 생소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하기 위해선 서로를 자주 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노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인천에 볼 일이 있었습니다. 평일 같으면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혼자 다녀왔을 테지만 주말이라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차를 가져가는 대신 또다시 지하철 여행을 하기로 합니다. 2번을 갈아타야 하지만 차로 이동하는 것보다 이동 시간을 30분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지하철에 더 익숙해져야 할 필요도 있었고요. 갈 때 3번, 올 때 3번, 총 6번 지하철에 몸을 실어야 합니다. 전보다 지하철이 익숙해진 아들은 5번째까지 지하철 예절을 지킵니다. 자리에 얌전히 앉아서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지하철에서 일이 발생합니다. 아들은 이제 앉아서 하는 지하철 여행이 지겹습니다. 마침 사람도 많지 않아서 지하철 통로도 텅 비어 있습니다. 눈앞에 깔린 레드카펫처럼 텅 비어 있는 통로를 보자 아들의 질주 본능이 깨어납니다. 흔들리는 지하철의 진동도 느끼며 앞으로 향하는 지하철의 운동 방향에 저항하며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순간 저는 갈등합니다. 지하철의 예절을 지키기 위해 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아이를 강제로 제어하고 자리에 앉힐 것이냐, 아니면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니 한산한 지하철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정도는 허용할 것이냐. 햄릿의 고민보다 더한 고민이 몇 초간 이어집니다. 허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미 놀고 싶은 텅 빈 통로에 꽂혀버린 아이를 억지로 착석시켰을 경우 작년 지하철 안에서와 같은 분노 발작이 일어나 실내를 온통 울음바다로 만들 가능성이 컸습니다. 20분 정도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그 시간 내내 10살 아이의 울음과 고성을 들으며 가야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두에게 미안해질 일이라는 판단에 딴 것입니다. 또 한편에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 어린이 자세히 본 적 없지요? 오늘 한번 제대로 보세요. 그렇게 실컷 보고 나서 익숙해져 봐요. 이 아이에게 처음에는 낯설어도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이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아들이 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중심을 잡으며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걷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물론 아들 혼자 돌아다니게 방치하진 않습니다. 느린 뛰임으로 뛰어가는 아들의 뒤엔 빠른 걸음으로 졸졸 따라다니는 제가 있습니다. 저는 아들 뒤를 따라다니는 것으로 모두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걱정 마세요. 만약 아들이 돌발 행동을 하면 그 즉시 엄마인 제가 바로 뒤에서 개입할 거예요. 라는 뜻을 행동으로 전합니다. 아들 뒤를 종종 따라 걸으며 팔자에 없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두의 시선이 쏠립니다. 척 봐도 발달장애인으로 보이는 아이가 우와 하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으니 눈이 절로 갑니다. 뛰다가 걷다가 기분이 좋아서 웃기도 했다가 우워라며 알아듣지 못할 말도 했다가 다시 또 뛰다가 걷다가 합니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눈을 떼지 않고 아들에게 노골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하철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아들에게 주었던 시선을 거뒀습니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하철 안의 당연한 풍경이듯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는 아들도 지하철 안에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버렸거든요. 차량 내 사람들이 아들에게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익숙해지고 나자 아들이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 버렸거든요. 이처럼 저는 제 아들이 이 사회 안에서 당연히 볼 수 있는 풍경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아저씨가, 농구공을 들고 가는 남학생 무리가, 교복 치마를 짧게 올린 여학생의 무리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 아이 엄마의 모습이, 느릿느릿 걸어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길거리 풍경의 하나이듯 깡총깡총 뛰어대는 발달장애인이
우어우어라고 말을 하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며 무슨 말인가를 중얼대는 발달장애인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당연한 풍경의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출되어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먼저 자신의 존재를 세상 속에 노출시켜야 하고 세상은 그들을 포용함으로써 장애가 있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의 안정감을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의 장애도 안으로 숨어버리지 않고 자꾸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장애인들이 자꾸 모습을 드러내야 비장애인들도 그들에게 익숙해집니다. 장애가 낯설지 않는 것이 됩니다. 풍경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유승현 작가는 이 내용을 통해 서로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도록 세상에 노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요. 저는 유승현 작가의 강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 또 하나의 사례를 추가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내용인즉 1970년대,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흑인을 만나게 되면 흡사 지금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반감, 그 원인은 우리들에게 익숙치 않는 풍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놀리기도 하고 비하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흑인을 놀리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 흑인들을 자주 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도 세상에 자주 노출되어 우리의 일상에서 흔하게 보게 된다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 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면, 자주 목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비장애인의 일상이 된다면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은요, 발달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들입니다. 류승현 작가님의 2018년에 쓰신 글들을 탐독하기 전에 최근, 그러니까 지난 6월 말부터 8월까지 우리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신드롬에 훅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언론사에 종사한 지 35년이 되었는데요. 지금껏 기억하기로 장애와 관련해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 우영우에 열광했지요. 저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듯합니다. 다만 자폐 스펙트럼 발달 장애인의 경우에 대다수가 우영우 변호사처럼, 굿닥터 천재 의사처럼, 영화 레이먼의 주인공처럼 천재이냐는 이런 대물음이 자폐 스펙트럼 자녀를 둔 부모들을 곤혹해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환타지이고 현실에서는 자폐 자녀들의 그 실상을 자세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여운을 담아 유승현 작가님이 전한 발달 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들을 펼쳐봅니다. 발달 장애인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까? 발달 장애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는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만큼 유창하게 말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를 앞에 두고도 막말을 하게 됩니다. 인격 비하의 발언도 서슴없이 합니다.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발화 언어 능력과
말귀를 알아듣는 수용 언어 능력은 서로 다르게 발달합니다. 말은 못해도 무슨 얘기인지는 다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날 저녁의 일이었어요. 엄마가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을 요리하고 있다는 걸 본 아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빨리 밥이 먹고 싶어요. 다용도실에 문을 열고 나가더니 즉석밥을 하나 꺼내서 식탁 위에 놓아두고 얌전히 앉아 기다려요. 엄마, 나 밥 먹을 준비 다 됐어. 빨리 주세요. 라는 말을 온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토록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다니.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남편과 저는 아들이 기특하고 예뻐서 난리가 납니다. 남편이 아들을 껴안고 뽀뽀 세례를 퍼부어대며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사람 흉내내는 거야? 응? 상까지 차렸어? 아이고, 이제 사람 다 됐네. 웃고 있던 저는 얼굴이 굳어져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나무랐더니 남편이 말해요. 뭐 어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명절에 친정에 갔습니다. 아들이 웃고 있던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 아버지가 말을 해요. 우리 중에 동환이가 제일 행복하구나. 혼자만의 세계에서 무슨 걱정이 있겠니? 저는 또 놀랍니다. 혼자만의 세계에서 즐거워하다니요. 아니에요. 어떤 재미있는 생각이 방금 떠올랐나 보죠. 우리도 문득 과거의 재미난 일이 떠오를 때면 혼자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하잖아요. 제 아들은 인지가 낮고 일부 감각이 다를 뿐이지 정신적인 인격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세상 안에서 여러 명의 친구를 만들어 놓고 그들과 즐겁게 노느라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발달장애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처음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까운 가족들마저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 평소 발달장애인을 볼 기회도 없고 그들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인지가 낮은 발달장애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해 의도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르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에요. 누구나 살기 위해서 환경에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수용 언어 능력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경우엔 눈치가 발달합니다. 정확한 말의 뜻은 몰라도 뉘앙스와 분위기 등으로 상황을 기막히게 파악합니다. 수용 언어의 발달 수준이 높은 경우라면 더하겠지요. 자신을 향한 주변의 모든 이야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의 사례를 하나 소개할게요. 캐나다에 사는 10대 소녀 칼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유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칼리는 말도 못합니다. 알 수 없는 이상한 행동만 하는 중증의 자폐성 장애인입니다. 자신의 머리를 마구 때리고 팔다리를 휘저으며 괴성을 질러대는 칼리를 앞에 두고 부모님은 별별 이야기를 다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칼리는 컴퓨터를 배우게 됩니다. 키보드를 이용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 치료사들의 협업으로 오랜 시간 컴퓨터를 배워 문장을 쓸 수 있게 된 칼리. 그녀가 키보드를 통해 쏟아낸 이야기들은 놀라웠습니다. 칼리는 자신이 자폐성 장애인이지만 그건 진정한 자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조종할 수 없는 고장난 몸 안에 자신이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갑자기 여러 감각이 밀려 들어오면 그 감각들을 조정할 수 없다고, 그 감각들을 막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때리거나 박수를 치거나 몸을 구르거나 하는 등의 상동 행동을 하게 된다고. 머리를 때리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몸이 잔뜩 흔든 콜라처럼 폭발할 것 같아서라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두뇌는 항상 싸우고 있다고 칼리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조정할 수 없는 몸 안에 갇혀 산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내 머리는 그러지 않길 바라는데 내 몸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 순간 이어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감각의 문제를 겪어보지 못한 저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저는 지하철에서 칼리와 비슷한 케이스의 발달 장애인을 한 명 만났습니다. 10대 중반으로 보이는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지하철에 올랐는데 아직 말을 못하는지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할머니와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눈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녀는 이라는 말만 하는데 엄마도 아닌 할머니가 모든 걸 알아듣고 소년과 대화를 나누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이 할 때마다 손에 들린 핸드폰을 내밀었고 그때마다 할머니가 핸드폰을 본 뒤 소년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아들도 장애가 있는데 소년의 모습을 지켜보다 궁금한 게 생겼다며 아이랑 핸드폰을 통해 대화하는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다면서 핸드폰을 보여주었는데 화면에는 갈 때 땡땡 마트에 들러서 사가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띄어쓰기는 안 돼 있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명백했습니다. 갈 때 집 근처 마트에 들러서 무엇인가를 사서 들어가자는 뜻이었습니다. 발화가 안 돼 말을 할 줄 모르는 발달장애인 소년이 한글을 익혀서 핸드폰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이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해서 할머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이렇듯 발달장애인이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 거라 생각해 함부로 대한다면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유승현 작가는 발달장애인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할까? 라는 대다수 사람들의 편견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강병철 선생님이 번역해서 자폐 부모님들의 필독서가 되어버린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에서도 자폐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음에 대한 연구가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승현 작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불행할까라며 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 상황에서 발달장애인만이 주는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누구나의 집에서처럼 울고 웃고 소리치고 싸우고 사랑하고 웃어대는 보통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을 불쌍하다 동정할 필요 없고요. 그 기쁨을 맛보고 사는 장애인 가족이 불행하다라고 지레짐작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유승현 작가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웃인 것입니다. 오늘 저도 유승현 작가님의 다르지만 다르지 않습니다를 기쁜 마음으로 또 다른 감정을 담아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